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정성치과 박철임입니다. 해당 환자는 오른쪽 위 떼운 것이 떨어졌다는 주소로 본원에 초진 내원하였고요. 임상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전물 탈락 부위에 2차 우식이 관찰됩니다. 기존 수복물의 범위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면 형태의 회복을 위해서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 수복을 계획하였으며 우식 제거를 완료 시 펄프와 근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루트 캐날 트리트먼트를 동반할 것이 예상됨을 환자에게 설명 후 진행하였습니다. 인전면 우식 진단은 참 어렵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는 기존 수복물 탈락으로 인해 육안으로 인전면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우식이 명확히 보여서 진단과 환자 설명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PA로 관찰되지 않는 인전면 우식이 치료 도중 발견되어 치료 계획을 변경하는 일을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면서 흔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믿지 마시고 강한 플래시 노출을 동반하여 DSLR 카메라 촬영을 루틴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첫날 액세스 오프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대부분의 과정을 첫날에 끝냅니다. 그래야 다음 내원 시 환자가 아팠어요, 불편했어요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정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시다면 첫날에는 아예 파일을 쓰지 마시고 치관부에 존재하는 펄프를 라운드버로 깔끔하게 잘라내고 여기까지 치관부 펄프만 라운드버로 깔끔하게 잘라내고 각 근관으로 향하는 오리파이스까지 눈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파일을 캐널 내로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확대도 되지 않고 근관 내만 자극을 한다면 환자가 다음 내원 시에 아프고 불편하다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저는 첫날에 대부분의 과정을 다 끝내놨고 그래서 둘째 날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죠. 엑스레이에서 이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둘째 날에는 이제 더 많은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MB2가 의심이 되어서 MB2 입구 쪽을 덮고 있는 덴틴 쉘프를 삭제한 양상이 엑스레이상에 관찰이 됩니다. 둘째 날에는 이 의심 부위를 덜어내고 MB2 캐널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이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마지막 충전 날에 MB2를 최종적으로 확보하고 성형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비톤을 제거하고 있고요. 저는 모든 엔도 시작 전에 대략적인 크라운 프랩을 시행해 놓는데요. 이렇게 해서 놓치는 인전면 충치 등이 없게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클램프가 잘 안 걸리면 잇몸을 찝어서라도 클램프가 안 걸리면 치은을 찝어서라도 이제 클램프를 거시는 것을 러버댐을 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재 상황에서 보이죠? 저는 대략적으로 크라운 프랩을 시행해 놓은 상태. 이렇게 하면 치아를 사방팔방 둘러볼 수 있고 혹시 놓친 충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크랙 라인 이제 지대치로서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는 이제 많은 일들을 간략한 프랩 한 번만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는 배율이 대략 6배 정도고요. 지금 MB2 의심 부위를 라운드 버로 퍼 올리듯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의심 부위를 삭제하고 퍼 올리듯이 깎아내리고 있고요. 제가 쓰는 현미경은 짜이츠 피코인데요. 피코의 이 대물 렌즈 배율이 0.4, 0.6, 1, 1.6, 2.5까지 있어요. 대물 렌즈의 이 배율 조절 레버를 0.6에서 1로 올렸고요. 이러면 대략적으로 배율은 10배 정도가 됩니다. 10배로 확대하니까 이제 좀 보이죠? 현재 영상은 제가 현미경 사용 초창기 때 찍었던 거여서 버 끝이 잘 보이지 않는데 숙련이 되신다면 이제 미러뷰로 버 끝을 보면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MB2 의심부에 벌을 댄 다음에 아래로 찍는 게 아니고 위로 퍼 올리듯이 살짝 삭제하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삭제하다 보면 덴틴 칩이 끼는 자리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캐널 의심 부위가 되겠죠. 엔도 익스플로러로 MB2 의심 부위를 만져보고 있고요. 이제는 스케일러, 치주 스케일링 할 때 쓰는 얇은 스케일러 팁을 이용해 가지고
MB2 의심부에 대고 살짝 긁어가면서 삭제해보는 중입니다. 상악 7번에 MB2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번만큼은 아니지만 6번은 거의 100% 있고요. 꽤 많은 경우 7번에도 MB2가 존재합니다. 여기 덴틴 칩이 껴 들어가는 자리가 근관 입구, 우리가 흔히 MB2라고 부르는 근관 입구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삭제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기에 덴틴 칩이 조금 껴있고 여기는 기존에 확보한 MB1 쪽이겠죠. 덴틴 칩이 끼어 들어가는 자리에 집중해서 삭제를 하셔야 돼요. MB2 의심 부위에 파일을 가져다 대고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약간 빨려 들어갔죠. 지금 약간 빨려 들어갔어요. 어딘가에서 걸린다면 푸시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데까지만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화면상으로는 잘 녹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 덴틴 칩이 끼어 들어가는 자리가 제가 기존에 성형한 MB1, MB2 말고 또 다른 자리가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다른 덴틴 칩이 끼어 들어가는 자리가 혹시나 이제 별도의 경로로 주행한 소위 MB3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파일을 가져다 대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약간 덴티칩이 껴 있었잖아요. 파일 끝을 가져다 대고 빨려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빨려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경우 푸시하지 말고 라운드버를 조금 더 써서 의심 부위를 걷어내 봐야겠죠. 다시 라운드버로 돌아와서 MB2 또 MB3로 의심되는 부분까지 덴틴 칩이 껴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여 삭제하는 중입니다. 안쪽을 건조시켜가지고 안쪽을 건조시킨 후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면 MB1, MB2 캐널 쪽이 조금 더 깊게 삭제가 돼 있잖아요. 이 이유는 처음 사진에서 돌이켜보면 이 환자분은 근심 측에 2차 우식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2차 우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방어작용으로 터셔리 덴틴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의 다른 이름이 덴틴 쉘프죠. 그 터셔리 덴틴을 걷어내 주어야 근간 입구 주변에 이제 우리가 오리파이스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터셔리 덴틴을 충분히 제거해 주어야 근관 내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나이타이가 25mm 길이인 것 같습니다. 25mm 길이의 나이타인데 환자 볼에 걸려서 잘 안 들어가죠. MB2에 넣고 싶은데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이때 핸드피스 헤드로 환자의 입술과 볼을 외측으로 제끼면서 넣으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약간씩 비틀리다가 빨려가는 느낌이 났고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났고 들어가는 데까지만 업앤다운으로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셔야 되는데 얘가 S2 파일이잖아요. S2 파일은 코로나를 넓히는 게 목적인 파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 덴틴 칩이 어디 껴있어요? 파일 끝이 아니고 파일의 중간부에 껴있잖아요. 파일의 중간부에 껴있어요. 파일 상부에는 삭제편이 관찰되지 않고 파일 상부는 제가 라운드버로 확대를 했고 파일의 중간 부분을 이제 플레어링 시키는 역할을 S2 파일이 제대로 했다고 알 수 있죠. 우리가 삭제편의 양상을 보고도 내 파일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내 프랩이 어느 정도 단계로 진행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리파이스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워킹 랭스를 잴 때 파일을 위아래로 그냥 단순 동작으로 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약간씩 태엽 감듯이 돌려가면서 넣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S2 파일로 충분한 확대가 돼서 작은 파일을 쓸 필요가 없었고 큰 파일을 써서 딱 껴들어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안정적으로 워킹 랭스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NaOCl 이리게이션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쏘시더라고요. 슈팅하지 마시고 캐날 내에 바인딩되지 않는 선에서, 캐날 내에 바인딩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깊게 넣고 살짝 빼가면서 슈팅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주입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NaOCl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펄팔 플로어 내에는 액체를 없애고 캐널 내부에만 NaOCl이 담기게 하고 싶어서 뒤로 당겨가면서 아스피레이션 하는 중이고요. 이 동작 잘 보세요. 이 동작 잘 보세요. 제가 바늘을 빼면서 뒤로 당기고 있어요. 이래야 NaOCl 드랍이 환자 옷이나 피부에 떨어지지 않겠죠? 혹시나 바늘 끝에 NaOCl 방울이 묻어서 환자한테 떨어지지 않도록 어시스트가 보조를 맞춰서 석션 팁을 니들과 같이 가져다 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닫기 편한 자리 순서로, 이 경우는 DB 캐널이 손 닫기가 편했거든요. DB 캐널 프랩을 하고요. 이 파일은 이제 피니싱 파일이죠. 여기도 조금 더 볼까요? 보시면 파일의 끝단에 삭제편이 묻어나왔잖아요. 중간 이후로는 삭제편이 묻어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피니싱 파일이 제대로 일을 했다는 뜻이고요. DB, 팔라탈, 네. 오리파이스를 거울로 보고 MB2, 이 경우도 보시면 파일 끝단에만 삭제편이 묻어있죠. 제대로 일을 했다는 뜻이고요. MB1에는 뭔가 이 근관 벽에 펄프 티슈가 껴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벽을 훑듯이 업앤다운 모션만 하지 않고 360도 방향으로 비벼가면서 파일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일을 썼으면 NaOCl 이리게이션을 해주고요. 필링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의도치 않게 DB 캐널의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됐잖아요. 아마 에이펙스를 자극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환자분이 임시치아 저작할 때 조금 불편하다, 욱신하다, 이 정도의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약이니까 충분히 기다렸더니 환자의 증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진 잘 맞춰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파이널 세팅하면서 마무리됐던 케이스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